안녕하세요. 원주고등학교 역사교사 이기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지역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아이들과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자취로 보는 원주 역사입니다. 자취라는 것은 흔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살아나가면서 많은 자취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취와 흔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죠. 이야기, 전설, 설화,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무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유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흔적, 집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자취와 흔적을 찾아보면 결국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주에도 수많은 자취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우리 주변의 자취와 흔적을 통해서 원주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통해서 이제 원주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평원중학교입니다. 평원중학교. 평원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예. 고구려 장수왕 57년 원주 지역에 평원군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평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평원중학교의 그 학교 명칭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고구려가 그 평원군을 설치하기 전에 원주 지역은 백제 땅이었었는데 백제 시대 원주를 뚜렷하게 부르는 지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명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평원군입니다. 그래서 평원중학교의 유래가 되었던 그런 지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원여자고등학교, 북원중학교도 있죠. 북원이라는 지명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구주 오소경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 오소경 중에 원주에 북원경이 설치가 됐고요. 북원경의 북원이란 명칭에서 북원여자고등학교, 북원중학교가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됐던 것이지요. 다음은 원주고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원주초등학교도 있지요. 원주라는 지명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자, 고려 태조 2년 왕건 때죠. 원주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쭉 이어서 원주라는 지명이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뀐 적도 있습니다. 원주라는 지명 대신 원성으로 바뀐 적도 있었지만 큰 줄기로 보아서 원주라는 지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교 지명을 통해서 원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원중학교는 고구려 장수왕 때 평원군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북원중학교, 북원여자고등학교의 북원은 통일신라 시대 북원경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고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원주초등학교에 등장하는 원주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때 원주라는 지명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지명을 통해서 학교 이름을 통해서 이제 원주의 지명 유래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원주를 대표하는 산 치악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악산에 가면 구룡사라는 절이 있지요. 그런데 그 구룡사에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룡사 전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사는 의사왕 대사가 660년에 창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660년이라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으니까 통일 과정에서 백제가 멸망한 뒤에 이제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상대사가 치악산 일대에 어디다가 절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살펴보고 물색하고 돌아다니던 중에 지금의 구룡사 터에 여기가 정말 절을 지으면 좋은 장소다라고 이제 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상대사가 절을 짓겠다고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구룡사 일대, 치악산 일대에 살던 9마리 용들이 이 중이 절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도수를 부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를 쏟아부어 가지고 치악산 일대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엄청난 비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마리 용들은 이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렸으니까 그 중이 떠내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의상대에서는 떠내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치악산 꼭대기에 밧줄을 메고 그 위에 누워서 부적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떨어지자마자 그 많은 물들은 다 사라지고 말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의 이와 같은 이제 신통력에 놀란 용들은 혼비백산 사방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치악산 구룡사와 관련된 전설이지요. 원주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전설인데, 그런데 이 전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냥 재미있게 꾸며낸 얘기만은 아니겠죠. 전설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상대사가 들어와가지고 절을 짓겠다는 건 결국 이제 불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치악산 일대 절이 지어지기 전에 치악산 일대는 원래 토착 신앙이 존재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착 신앙은 용을 숭배하던 신앙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용을 숭배하던 토착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절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용을 숭배하던 토착 신앙 세력과 절을 지으려는 불교 세력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알력과 갈등 속에 결국 용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토착 신앙이 패배했던 것이고 절, 사찰이 지어지고 불교 신앙이 승리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치악산 구룡사 전설 속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이 만들어질 당시, 절이 지어질 당시에 사회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악산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용을 숭배하던 토착 신앙은 사라졌던 것이지요. 지금 구룡사에 가면 용은 전설과 자취로만 남아 있습니다. 구룡사 입구에 용 조각상이고요. 그렇게 전설과 자취로만 남아 있지만 전설과 자취 말고 이름으로도 남아 있죠. 구룡사. 90마리 용이라는 건 결국 옛날에 절이 지어지기 전에 토착 신앙, 용을 숭배하던 토착 신앙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자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룡사는 아홉구자 구룡사가 아니라 거북구자 구룡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전설에 따르면 90마리 용과 관련된 전설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거북구자로 바뀌었고, 이 거북구자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이고 왜 바뀌었을까? 이것이 또 궁금해집니다. 역시 전설에 의하면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치악산은 급격하게 쇠퇴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치악산 구룡사가 급격하게 쇠퇴할 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 입구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뽑아서 없애버리면 절이 다시 번창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노인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북 모양의 바위를 뽑아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노인의 말씀대로 치악산 구룡사는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뒤로 계속 발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설은 조선 중기에 구룡사가 쇠퇴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조선 중기는 과연 어떤 시점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말기에 불교가 극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왕조를 세운 세력은 불교를 아주 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중기에 구룡사도 탄압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급격하게 쇠퇴했을 것이지요. 그럼 절이 쇠퇴하고 있는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건 또한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거북이를 숭배하는 토착신앙, 거북으로 상징되는 토착신앙이 절이 쇠퇴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세력을 떨쳐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토착신앙은 왜 다시 약화되고 치악산 구룡사가 다시 번성을 했을까요? 그건 임진왜란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서선대사와 같은 스님들이 직접 승병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스님들의 그와 같은 이제 호국 정신에 감동을 받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이제 불교의 번창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구룡사도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 세력이 확장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거북을 숭배하던 토착신앙은 다시 약화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거북구자 구룡사라는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구룡사 간판에 적혀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룡사 전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치악산에 있는 또 다른 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절 보시면 치악산에 있는 절입니다. 어떤 절일까요? 잘 한번 보시면 좀 생소한 절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상원사입니다. 상원사 대웅전 뒤쪽에서 찍어가지고 좀 낯선 모습인데 상원사고요. 상원사 하면 또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요. 그 전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원사 전설은 보은의 종 유래비, 상원사에 가면 이제 보은의 종 유래비라는 비석도 세워져 있는데요. 상원사 전설, 이런 이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먼 옛날에 경기도 의성에 사는 이제 그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치악산을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치악산을 넘어가는 과중에 웬 꿩의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구렁이가 꿩을 칭칭 동여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선비는 갑자기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꿩이 불쌍해가지고 구렁이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구렁이는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난 꿩은 이제 감사하다는 뜻으로 선비 머리 위를 몇 번 빙빙 돌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걸어가던 선비는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느 집 이제 그 주막에 머물렀는데, 주막의 여인이 잘 차려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자다 웬 선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니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챙챙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렁이는 선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낮에 당신이 죽인 구렁이가 내 남편이었다. 나는 지금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다만 조건 하나를 내세우겠다. 날이 밝기 전에 저 치악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 종소리가 울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당신은 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구렁이한테 포박되어 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선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좌절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항도 못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산꼭대기에서 종소리가 땡땡 울렸다고 합니다.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선비를 풀어주고 제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선비는 놀라서 도대체 누가 종을 쳤을까 해서 절로 올라가 봤더니 절 주변에는 꿩이 몇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선비가 살려준 꿩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온 몸으로 종에 부딪혀가지고 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이게 상원사 전설인데요. 그럼 이 상원사 전설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도 무엇인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사 전설의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치악산 구룡사 전설과 상원사 전설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종소리가 울렸다는 건 이제 불교가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구렁이가 도망갔다는 건 결국 구렁이가 패배했다는 것이지요. 상원사 전설에는 불교 신앙과 구렁이를 숭배하던 토착 신앙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전설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불교는 승리한 것이고 토착신앙은 패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불교라는 것이 구룡사에서도 그랬고 상온사에서도 그랬고 불교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먼 인도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어떻게 토착신앙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불교라는 신앙 자체를 통일신라 왕조 또는 뭐 삼국시대부터 이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착신앙보다는 불교를 장려하려는 중앙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결국 토착신앙은 약화가 되고 불교신앙은 강화되어서 전국에 사찰이 세워지고 이제 불교가 번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상원사 전설에서도 구렁이를 숭배하던 토착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치악산 토착신앙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자, 가로 안에 한번 채워보세요. 치악산 토착신앙은 죽어서 전설을 남긴다. 상원사 전설, 구룡사 전설, 전설로 토착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용과 구렁이였을까요? 다른 짐승도 많았었고 산속에는 뭐 호랑이와 같은 훨씬 더 무서운 짐승들도 많았을 텐데 왜 치악산 전설에는 용신앙, 구렁이 신앙이 등장했을까요? 용과 구렁이는 결국은 이제 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뭐 오래 묵어서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된 뒤에 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용이든 구렁이든 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뱀을 숭배하는 신앙 자체가 용신앙, 구렁이 신앙 형태로 변형될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치악산에서 용신앙과 뱀신앙이 등장했다는 것은 치악산 일대에 옛날부터 뱀이 많았다. 그래서 뱀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신앙의 형태로 변형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악산을 찾아다니면서 뱀의 흔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제 그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입석사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뱀주의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 둘은 금대리를 거쳐서 영원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역시 뱀주의라는 안내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구룡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구룡사 입구. 역시 뱀주의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입석사, 구룡사, 금대리 영원산성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목에 뱀주의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치악산에 실제로 뱀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설에서 뱀신앙이 용신앙과 구렁이 신앙으로 변형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전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치악산 전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넘어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옛 원주 경찰서 표지석입니다. 먼지가 뽀얀데 사진 찍기 전에 좀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조금 이제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잠깐 훑어보면 이곳은 1920년부터 1951년까지 경찰서가 위치하면서 원주 지역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던 곳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치가 어딜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뒤편으로 보면 강원 가면 포정로가 보이죠. 결국 이 경찰서 표지석은 강원 가면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강원 가면 건너편에 원주 경찰서 표지석이 있는 것, 사실 표지석 내용이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이 선 이유, 표지석이 만들어진 이유를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10년대 사진입니다. 역시 강원 가면 포정로가 보이는데 헌병경찰 수비대가 근무하던 곳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사진에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가운데 부분으로 헌병경찰들이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역시 그 헌병경찰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둔하면서 이제 뭐 사물을 보고 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결국 강원감영은 일제시대 헌병경찰들이 주둔하고 있던 주둔지입니다. 그리고 이 헌병경찰들은 3.1운동이 일어날 때 3.1운동을 진압했던 그런 진압군 역할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헌병경찰이 191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보통경찰제로 바뀝니다. 결국 헌병경찰이 머물고 있던 강원감영 일대는 원주경찰서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표시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920년부터 1951년까지 원주 지역 치안 업무를 수행하던 곳.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치안 업무 왠지 좋은 역할을 하던 곳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일제시대 치안 업무라는 건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역할입니다. 근데 그런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역할 그런 내용을 전혀 쓰지 않고 단지 치안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 써놓으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원주경찰서 표시석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는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곳 이런 정도로 내용을 첨가시켜서 다시 만들어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일산동 쪽으로 가면 일산동 제일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제일감리교회 옆에 보면 요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요. 감리사 모리시 기념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3.1운동과 관련된 이제 비석인데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원주 읍내에선 3.1운동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주 읍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석 속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원래 북장로 선교회, 즉 평양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3.1운동 직전에 원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3.1운동을 준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데이비스 모리스라는 선교사는 원주 읍내에서 3.1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사전에 일본 관원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 읍내에서 3.1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3.1운동에 참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 읍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지 못했고 원주의 3.1운동은 원주 외곽에서만 벌어지게 됩니다. 원주 외곽 3.1운동 이후에는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도 일산동 감리교회, 제일감리교회에 가면 이런 이제 데이비스 모리스라는 선교사의 기념비가 서 있는데 이 기념비 속에는 3.1운동을 뭐 탄압하고 뭐 사전에 고발했던 내용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이 기념비도 제대로 세우려면 3.1운동을 고발했던 그런 내용을 함께 적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옆에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안내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 외곽에서 벌어졌던 원주 읍내에서 3.1운동이 벌어지지 못했고요. 원주 면단 위에서 벌어졌던 3.1운동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기념비인데 한라대학교 교정 안에 있는 3.1운동 기념비입니다. 흥원면 3.1운동 기념비인데요. 실제로 흥원면 만세운동은 여기에서 한라대학교 터에서 벌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3.1운동이 벌어졌던 지역은 이곳입니다. 한라대학교를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이제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PC방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한 정도인데요. 이 터가 옛날에 일제시대 흥업면사무소가 있었던 터입니다. 흥업리 주민들은 만세운동을 전개하면서 흥업면사무소를 포위를 합니다. 흥업면사무소 주변을 포위하고 이제 면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면석이들은 혼비백산 사방으로 도망을 갔고요. 면장도 도망가다가 흥원면 주민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흥원면 주민들은 면장을 위협해가지고 만세를 같이 부르도록 강요를 합니다. 면장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3.1운동 관련 이제 그 원주 지역 이제 그 체포된 사람들의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체포된 면장은 나는 주민들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세를 불렀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표식적도 없이 이렇게 이제 PC방 정도 있는 그런 곳이지만 이곳에도 흥원면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중요한 역사적 지점이다, 자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안내판 정도는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흥원면 말고 나머지 지역, 여러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문만면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소초면 만세운동이 있었고 지정면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주 읍내에서는 만세가 일어나지 못했지만 원주 외곽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원주 지역에서 자치를 통해서 원주 역사를 살펴보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역사와 자치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치와 흔적은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짤막하지만 이와 같은 강의가 계기가 돼서 우리 주변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